중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괴물이 나타나 아수라장을 일으키고 승객들을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게 했다. 알고 보니 그 괴물의 목표는 에드의 몸속에 있는 괴물의 독이었다. 베놈과의 전투 끝에 괴물은 프로펠러에 빨려 들어가 엔진을 손상시키고 폭발을 일으켰다. 베놈은 인간 상태로 돌아와 2000m 상공에서 뛰어내렸다. 괴물의 껍질이 벗겨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부서진 부위들이 다시 조립되면서 살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악마는 베놈의 이름을 기억하고 낙하산을 펼쳐 에드가 사막에 안전하게 착륙하도록 도왔다. 베놈은 에드에게 그 괴물이 바로 베놈과 같은 공생 생명체를 만든 그의 창조자 슈타라고 말했다. 슈타는 킨타에 있는 우리를 가둔 우리를 열고 창조주를 해방시킬 열쇠를 얻기 위해 공생 생명체들을 포획하려 했던 것이다. 에드는 조금 더 나아가 앞에 말이 한 마리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베놈은 몸에서 분리되어 말의 몸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뿜어냈다. 기름에 흠뻑 젖은 악마와 말이 하나로 합쳐져 새로운 종의 기름에 젖은 말이 탄생했다. 뱅뱅은 길을 따라 질주했다. 시냇가에서 쉬어 물을 마시려던 순간 매우 공격을 받았다. 특수부대가 비행기에서 그물을 든 무장 대원들을 투하하여 베놈과 에디를 붙잡아 연구실로 끌고 갔다. 에디와 베놈은 재빨리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내국대형 한 명이 에디를 쫓아가 총을 겨누었다. 에디는 재빨리 총을 빼앗아 그를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때 내국자가 산소 마스크를 벗자 슬레의 얼굴이 드러났고 에디는 크게 실망했다. 나머지 내국자들이 베놈을 쫓아갔고 그물 같은 괴물이 베놈을 붙잡았다. 베놈은 물고기로 변신하여 공중으로 날아올라 다른 물고기를 잡은 후 에디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물 밖으로 뛰어올라 독거미로 변신하여 도망쳤다. 에디가 폭포에 떨어지려는 순간 그 괴물이 에디에게 기이했다. 경유는 인간과 생명체 사이의 공생관계를 강제하고 호식 본능을 발동시켜 감독으로 본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특수부대원들은 대군과 싸우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송곳니 달린 괴물과 필사적인 사투를 벌여야 했다. 팀원들과 괴물이 물속에서 싸우는 동안 에디는 재빨리 괴물과 함께 헤엄쳐 도망쳤다. 그리고 모든 팀원을 제거한 괴물도 도망쳤다. 팀원들의 학살에 분노한 사령관은 연구소에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과학자들은 샘플 수집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에는 에디와 유사한 공생체를 가진 돌연변이가 있었고 그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길을 걷던 에디는 캠핑을 하고 있는 고스트 가족을 만났다. 용감한 소년 에디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에디를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심지어 라스베이거스까지 가는 여정도 도와주었다.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한 에디는 고스트 가족에게 작게 인사를 하고 곧장 카지노로 향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본능적으로 이곳이 최고급 카지노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이 카지노는 최고급이었지만 그 화려한 만큼이나 규칙도 엄격했다. 에디는 복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카지노 직원에게 쫓겨났다. 더 이상 일일이 차릴 수 없었던 그는 웨이터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에디는 웨이터를 기절시킨 후 몰래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부유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를 찾아가려는 순간 그 부자는 에디의 다리에 오줌을 쌌다. 에디는 쉽게 참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거대한 빈털을 소환하여 부자를 때려 기절시켰다. 이 기회를 틈타 에디는 그 부자의 옷과 신분을 빌려 카지노에 들어갔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아무렇지 않게 문을 통과하여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당당하게 들어갔다. 베놈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행운의 신이시여, 행운의 신이시여 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슬런머신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 순간 에디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은 마치 끈적끈적한 악령이 그의 몸속에서 솟구쳐 올라와 미친 사람처럼 슬런머신을 마구 휘두르는 것 같아 불안해했다. 에디는 자신이 동상회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번 판은 졌으니 슬런머신을 부숴버려야겠어. 그는 중얼거렸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우니 그의 눈에 역력이 드러났다. 그때 에디는 근처에서 황중국 여성을 우연히 만났다. 그녀 역시 에디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에디는 갑자기 소리쳤다. 저 사람 알아요. 이 여자를 만난 이후로 목적 없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동상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취급받다니. 에디는 쾌감을 느꼈다. 한편 특수부대 사령관은 생물전투에서 전우들을 잃은 분노에 휩싸여 에디를 더욱 지루하게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그때 에디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챔부인이 베놈을 불러내 여자와 춤을 추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둘은 서로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때 밖에서 무시무시한 소문이 괴물이 공생의 냄새를 맡고 카지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괴물은 갑자기 나타나지만 다행히 베놈은 재빨리 반응했습니다. 에디의 몸속에 숨어있던 괴물은 베놈을 찾지 못하자 미쳐 날뛰며 침을 뱉으며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때 사령관의 특수부대가 카지노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게 전개되어 에디는 반응하기도 전에 총에 맞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괴물은 에디의 몸에서 휘어나왔지만 결국 다시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행기에 태워져 연구기지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괴물을 지나쳐 날아갈 때 괴물은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기지문이 닫히기 직전 괴물은 간신히 안으로 탈출했습니다. 악마의 가득 4명도 기지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악마가 평생 꿈꿔왔던 곳이었다. 호기심 많은 아들은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들어갔고 온 가족이 외계인을 찾을 희망을 품고 기다렸다. 에디를 뛰어다 보니 맞은편 방에 한 남자가 갇혀 있었다. 그는 에디와 같은 무례의 눈을 누르던 있다.
1,2번은 에디에게 코덱스를 가져가지 말고 크론이 탈출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경고했다. 밖에서는 특수부대가 센터를 습격하여 통제권을 요구했다. 그들은 에디를 납치하려 했지만 저지당하자 사령관이 그를 총으로 쏴 죽였다. 곱슬머리 의사는 즉시 반격하여 에디의 몸에 큰 놈을 이식했다. 바로 그때 이빨 없는 괴물이 나타났다. 에디는 괴물의 맹렬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군대가 갈구했지만 소용없었다. 리건이 나타나 괴물을 막으려 달려갔고 베놈은 그 틈을 타 도망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건 또한 괴물에게 잡아먹혔다. 센터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모두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다. 베놈은 싸움에 필요한 힘을 빌리기 위해 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인간 형태로 변신하여 괴물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도망쳤다. 괴물이 베놈을 놓치자 공격 대상을 군대로 돌렸다. 연구소장이 괴물에게 찔리자마자 공생생물 중 하나가 풀려나 그의 몸을 장악했다. 다른 공생생물들도 하나씩 풀려나 괴물과 싸우며 더욱 강해졌다. 그들의 힘은 다시 2배로 증가했지만 괴물을 완전히 제압할 수는 없었다. 그때 곱슬머리 박사가 자신의 공생생물들과 힘을 합쳤다. 에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재빨리 탈출구를 찾아 코덱스를 꺼냈다. 공생생물들은 잠시 동안 괴물을 제압했지만 그 힘을 제어할 수는 없었다. 그 사이 괴물은 연구소를 타격하여 탈출을 시도했다. 유령 가족은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괴물이 나타나자마자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고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공생생물들은 에디를 막기 위해 괴물에게 달려들었지만 불행히도 일부는 괴물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에디는 도망치면서 위에서 유령 가족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즉시 뛰어올라 그들에게 위험을 알렸습니다. 가족의 막내가 에디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괴물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에게 겁먹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나이토와 미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군사령관은 괴물에게 2탄 발사기를 겨누고 있었고 공생생물 한 마리가 괴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곱슬머리 여의사는 제때 막지 못했고 폭발과 함께 유령 가족과 에디가 서있던 탑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살아남은 공생생물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디와 유령 가족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모두 무사했지만 괴물은 아직 살아있었다. 괴물이 막 일어서려는 순간 분발의 여의사가 운전하던 차가 괴물을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버렸다. 유령 가족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지만 탈출하기도 전에 괴물이 다시 살아나 더 많은 공범을 부르는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그들의 주인이 감옥에서 더 많은 괴물들을 풀어놓았다. 전투는 더욱 격렬해졌다. 곧 괴물들이 나타났다. 에디는 재빨리 변신하는 오토바이에 온갖 괴물들을 유인했다. 이렇게 해야만 괴물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다. 사령관은 상황을 파악하고 에디를 지원하기 위해 증원군을 파견했다. 에디가 괴물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 군대는 즉시 사격을 가해 괴물들을 불태워버릴 계획이었다. 아, 바로 그 계획이었구나. 에디는 모두의 지도를 갖고 있었다. 공생생물로 변신한 곱슬머리 의사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나가 에디를 쫓던 괴물을 막았었다. 군대는 차량에서 쉴 새 없이 사격을 허구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에디는 탑10 공간으로 달려가 헬리콥터에 착륙장치를 내리고 골판지 상자 더미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 사라졌고 괴물들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남겨졌다. 도망칠 곳이 없어 꼼짝없이 갇힌 그들에게 군대의 기지가 발휘되었다. 지휘관은 헬리콥터에 발포 명령을 내려 괴물을 파괴하려 했다. 수류탄이 폭발하자마자 괴물은 불길에 휩싸여 주변을 휩쓸었다. 군대는 승리를 자축했지만 연기 속에서 괴물의 날카로운 이빨이 갑자기 나타나 헬리콥터 조종사를 향해 달려들었다. 조종사들은 공포에 기어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리려 했지만 동료들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지휘관은 즉시 괴물을 향해 달려가 총을 쏴 동료들을 구했다. 괴물이 병사 한 놈을 놓아주자마자 지휘관은 재빨리 그를 끌어당겼지만 불행히도 괴물은 날카로운 꼬리로 지휘관을 꿰뚫고 공중으로 들어올랐다. 이를 본 에디는 즉시 헬리콥터를 몰고 올라가 괴물을 처치했다. 곱슬머리의 시기 박사와 함께 헬리콥터의 로터 블레이드를 이용해 괴물의 목을 베고 꼬리를 잘라 지휘관과 그의 동료를 구출했다. 바로 그때 에디가 헬리콥터를 돌렸다. 또 다른 괴물이 그를 붙잡아 들어올린 후 날카롭고 바위 같은 이빨로 그의 입을 물었다. 그 후 악마가 쏜총 한 발에 괴물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깥에는 아직 괴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곱슬머리 여자는 탈진하여 쓰러졌고 지휘관은 부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에디 역시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당연히 괴물이 나타나 그를 근처 헬리콥터로 끌어올렸다. 괴물들은 이제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괴물은 에디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에디는 괴물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부상과 현재 상태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 보였다. 더 늦기 전에 에디와 괴물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에디는 헬리콥터에서 내려 팔을 핥아 벌려 저항했다. 들어와. 괴물들이 그를 쫓아왔고 곧바로 베놈에게 빨려 들어갔다. 알고 보니 에디는 이 방법으로 괴물들을 조종하려 했던 것이다. 잡아먹히는 대신 괴물들을 잡아먹으려던 계획이었지만 매우 위험한 계획이었다. 베놈은 괴물들을 잡아먹고 몸집을 키워 거대한 괴물이 되었다. 그는 모두에게 다가가 빨리 떠나라고 손짓했다. 마지막으로 베놈은 에디를 멀리 던져버렸고 에디는 그 결과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대놈은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자신을 잊지 말라고 에디에게 경고했다. 대놈이 살균 장치 앞에 서자 사령관은 즉시 버튼을 눌러 물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그가 조종하려던 괴물들과 함께 고통도 점차 사라졌다. 그 순간 그는 에디를 향해 긴 칼을 뻗었다. 에디가 칼을 잡으려 했지만 칼은 재빨리 피하며 문을 들어 위어 에디를 보호했고 포드 과정을 가속화시켰다. 수도관 2개가 부서지면서 산성액이 비처럼 쏟아져 나왔다. 다행히 문이 에디를 보호해주었기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다치지 않았다. 사령관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는 마지막 가락으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탈출하려 했다. 완전히 지쳐 운명을 받아들인 금발의 의사는 시험관을 떼고려 몽둥 물을 튀어나왔다. 그는 재빨리 현장으로 순간이동하여 폭발이 확산되기 전에 생물들을 옮겨주었다.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며 거대한 연기 기둥이 불타는 탑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괴물 우두머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분노하며 부탁했다. 다행히 유령 가족은 차를 타고 전초에서 탈출했지만 폭발의 공포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에디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정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에디와 그는 자유를 만들며 대수의 선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공생체와 연구센터에 대한 모든 것을 비밀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대놈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비록 이제 혼자가 되었지만 에디는 대놈과의 소중한 추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면의 제품 링크를 클릭해주시고 저희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